네, 오늘 이제 제가 발표드릴 논문은 지금 제목이 대로 딥네트워크에 대해서 세퍼레이션 앤 컨센트레이션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가지고 네트워크를 분석한 논문인데요. 분석한 것뿐만 아니라 좀 또 실제로 의미 있는 그런 프랙티컬한 결과를 내보낸 거라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유의 논문입니다. 어, 그래서 이거 아이클레어 2021년에 발표됐던 논문인데요. 여기에 저자를 잘 보시면 스테판 말라 교수님이 계십니다. 저한테는 진짜 뭐 지금 제가 여기 있는 여기 연구실의 PI도 신호 처리 쪽에선 대가 중에 한 명인데 스테판 말라도 역시도 웨이블렛 시오리의 대가라고 해서 사실상 최초의 웨이블렛 거의 초기에 어, 웨이블렛에 대한 이론의 많은 부분을 제안한 사람이기도 하죠. 이분이 같이 일했던 이분의 슈퍼바이저는 이베 메이어라고 해가지고 그분은 아벨 프라이즈를 받은 수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웨이블렛 때문에 그걸 받았죠. 아벨 프라이즈는 이제 수학 쪽에서 노벨상 같은 거거든요. 필즈 메달이랑 비슷한 어떤 또 다른 그런 메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라이스는. 근데 이제 웨이블렛을 이제 신호 처리하신 분이라면 아마 거의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알 분이고요. 유명한 걸로는 이제 멀티 레솔루션 애널리시스에서 MRA를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웨이블렛이나 어떤 JPEG 2000이라는 그런 JPEG 말고 사실 JPEG 다음에 JPEG 2000이라는 표준이 나왔었죠. 많이 사용되진 않았는데 JPEG보다 훨씬 더 퀄리티는 잘 유지하면서 컴pression이 잘 돼서 그 뒤에 딴에 어떤 알고리즘이 들어있는지 사실 보면 JPEG은 DCT, Discrete Cosine Transform을 이용한 건데 JPEG 2000이 이제 웨이블렛이 들어갔습니다. Discrete Wavelet Transform. 그래서 뭐 하웨이블렛이나 제가 좋아하는 이제 웨이블렛들이 다 그런 걸 사용하는 거죠. 그때 이제 웨이블렛으로 어떤 컴프레션이나 어떤 이미지를 리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멀티 레솔루션으로 합니다. 무슨 얘기고 하니 그 이미지를 이제 레나 이미지가 여러 가지 스케일로 이제 그 웨이블렛이라고 위키 같은 데 찾아보시면 레나 이미지가 다양한 이제 사이즈의 이미지로 여러 개로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분해되는 걸 볼 수 있는데 디컴포지션. 그 경우 그렇게 여러 가지 레솔루션으로 다양한 스케일에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미지를 리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서 그 다운 샘플링을 해가면서 점점 인코딩이 돼가는 과정이랑 정확히 유사한데 그게 처음으로 이제 그런 개념, 멀티 레솔루션으로 분석을 하는 개념을 제안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컴플렉스 옵티마이제이션을 또 아는 분들은 또 매칭 퍼스이션이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딕셔너리 러닝이라고 이제 예전에 이제 진짜 머신 러닝 초기에 이제 딕셔너리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아톰들에 대해서 코이피션트를 학습할 때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 할 때 매칭 퍼스이션 알고리즘을 제안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이제 머신러닝 쪽에서는 조금 익숙하신 분일 수도 있는데 조한 브루나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NYU의 AI 대학원 있는데 계신 교수님이죠. 얼마 전에 보니까 EPFL에 지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려고 하는 것 같던데 이 친구는 뭘 하는 사람이냐 이제 이분이 이제 스테판 말라의 제자입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제 당연히 스테판 말라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웨이블렛이나 신호 처리 약간 수학자에 가까운데 분석을 하는 이런 쪽이고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이제 이 분들이 뭘 했냐면은 2013년 다시 이제 이미 2012년에 발표한 내용이긴 한데 티파미는 2013년에 올라갔고요. 예, 스캐터링 네트워크라는 걸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 스캐터링 네트워크를 아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에서 아주 짧게만 소개드리면 이런 형태의 그냥 웨이블렛 필터가 고정되어 있는 CNN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학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도 웨이블렛은 이렇게 다양한 웨이블렛 필터로 그 하나의 이미지를 갖다가 컨볼루션으로 그 매핑을 하면 이게 피처 맵이 나오고요. 그걸 멀티 스케일로 여기서는 뎁스가 아니라 이제 스케일이라고 하죠. 그때는 멀티 스케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그것들을 모아서 쭉 모은 피처 맵에서 리니어 매핑을 배웁니다.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리니어 레이어 하나 빼고는 학습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그런 네트워크이고 이걸 스캐터링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스캐터링 네트워크는 학습되는 부분이 마지막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밖에 없죠. 그러니까 리프레젠테이션 자체는 이미 정해져 있는 리프레젠테이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클래시파이어 중 하나인 알렉스넷 이겼죠. 그 정도 클래시피케이션은 학습이니까 필요 없다. 이제 이분들은 이제 이론적인 걸 근간으로 CNN이 도대체 왜 잘 워킹하는가를 이제 고민하다가 이게 사실은 되게 원래 기존의 신호 처리 쪽에서 연구하던 이론적인 그
어떤 카운터파트인 웨이블렛이 하는 것과 비슷하더라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걸 봤더니 마지막에 이제 계속 이렇게 분해를 해서 분해하는 것에 피처맵을 쫙 모아서 거기 그 피처맵을 그냥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돌리면 클래시파이어 잘 되더라. 라는 걸 통해서 사실은 CNN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이제 제 주장을 했던 거죠. 이제 근데 당시 보면 이제 알렉스넷이잖아요. 이제 많이 시간이 지났는데 그 뭐 신기하긴 하죠. 뭐 신기하긴 하고 왜 CNN이 잘 되는지도 분석도 됐고 하는데 이제는 많이 지났잖아요. 훨씬 더 잘 되는 애들도 많고 당시에도 이 스캐터링 네트워크는 사이파 10쯤 가면 잘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능이 좀 떨어져요. 엠리스트나 이제 간단한 이제 그 데이터 셋은 잘했는데 이미지넷이나 이제 사이파 100 뭐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학습 성능이 기존에 아니 학습된 게 없으니까 그냥 성능이 기존 학습 기반 CNN들에 대해서는 많이 떨어지는 면을 보여서 좀 아쉬운 게 있었죠. 뭔가 아직 설명이 덜 되는 게 있다는 게 밝혀진 거죠. 근데 이제 이 논문이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거기에 이제 어드밴스드 버전이 이제 올해 발표가 됐던 건데 학습이 거의 마찬가지로 없는 네트워크인데요. 여전히 S가 이제 스캐터링의 S입니다. 그 스캐터링 트랜스폼 네트워크에 이제 약간 변환을 한 건데 이론적인 근간과 함께 그랬을 때 사이파 10이랑 이제 이미지넷에서 레스넷 18이나 레스넷 성능 대비 오히려 에러가 그 탑1이나 탑5의 에러가 모두 다 낮은 걸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도 역시 학습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만 그냥 돌렸을 때 성능이 상당히 좋다. 이 피셔 레이셔는 설명을 할 건데 클수록 좋은 거고요. 지금 계속 제가 약간의 노이즈를 듣는데 혹시 뮤트를 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거고요. 수학하시는 분의 논문답게 논문을 펴보면은 그림이 단 하나도 없는 페이퍼입니다. 그림이 원래는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걸 발표할 때 어떻게 발표를 해야 제가 다 만들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좀 이해가 쉬우실까 했는데 노력을 좀 해봤으니까 따라오시면 아마 조금 오히려 좀 마일드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약간 오히려 그 디투어를 할 건데요. 어떻게 시작을 할 거냐면 이제 러닝 알고리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학습을 한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어떤 우리가 파라미터 알고리즘이 있어서 에스티메이션 내보내죠. 인풋 x가 있었을 때 이제 그랬을 때 이 샘플 베이스는 이제 i라는 인덱스가 있고 우리가 이제 각각의 이제 학습을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거는 이제 학습 그 샘플의 라벨 y가 있었을 때 우리 에스티메이션 비슷하도록 하기 바라면서 이제 이걸 학습하는 게 러닝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러닝 이 학습 샘플에 대해서 그 로스 차이를 줄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사실 진짜 어려운 부분은 제너럴라이제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제너럴라이제이션 즉 보지 않은 unknown x에 대해서 내 에스티메이션이 실제 y 그 라벨과 같기를 바라는 그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어려운 거지 러닝 자체는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럼 제너럴라이제이션은 어떻게 어치브되느냐 생각해보면 사실은 어떤 어프라이어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데이터에 어떤 레귤러리티가 있는데 그 레귤러리티를 이 알고리즘이 잘 찾아내서 그런 레귤러리티를 갖다가 외연으로 확장을 했을 때 그 보지 않은 애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레귤러리티가 있을 테니까 그걸 기반으로 이제 어떤 그 에스티메이션을 하면 정답이 맞게 될 거고 그래서 러닝에서 핵심은 이런 일반화를 어떻게 할 거냐 즉 그 일반화를 어떻게 어치브되냐면은 이 어프라이를 얻어내는 게 그 레귤러리티를 어떻게 찾아내는 거가 더 중점인데 그 부분이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되게 간단한 예시인데 상전이 표입니다. 뭐 가스랑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제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배우는 이제 가스랑 리퀴드랑 솔리드가 있는데 그 점들 x가 이렇게 현재 이제 템퍼처 x가 템퍼처고 y가 뭐 현재 상태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x 값을 딱 받았을 때 조 점에 있는 애들 몇 개 샘플 있을 때 딱 점을 줬을 때 요거를 어떻게 저걸 찾을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냥 사실 이걸 엄청 삐쭉빼쭉한 어떤 그 바운더리를 갖다 러닝 할 수도 있겠죠. 디시전 바운더리를 여기서 프론티어라고 제가 썼는데 근데 그런 건 사실 별로 플라우저블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알고 있는 게 보통 피직스에서는 약간의 값이 변화했을 때 아웃풋의 상태가 그렇게 빠르게 변하지 않는다는 이제 믿음이 있는 거죠. 실제로도 이제 observation 결과들이 그렇고요. 그러니까 어떤 스무트니스가 있을 거고 이게 많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레귤러리티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실제 프론티어를 찾으려면 이런 디시전 바인드를 찾으려면
어떤 이런 regularity 방금 얘기한 적게 조그맣게 값이 변했을 때 아웃풋 상태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regularity를 어떻게 뭐 알고리즘에 잘 녹여놔서 문제 풀 거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사실 푸는 방법이 가장 쉬운 거는 nearest neighbor입니다. 사실 nearest neighbor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근처에 가장 가까운 애를 찾아서 걔랑 얼마나 가까운지 가까운 애들끼리의 거리를 통해서 내가 현재 그러면 내 주변의 친구들이 이러니까 나는 어디인 것 같다라고 이제 제안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왜 실제로는 잘 워킹을 안 할까요? 그걸 잘 생각해 보면은 이제 요런 문제가 생깁니다. 당연히 이제 흔히 얘기하는 curse of dimensionality인데요. 이미지가 있을 때 이미지의 사이즈가 1000×1000이라고 했죠. 그럼 이제 10의 6승 디멘션이 되는데 간단히 3개만 나타내 보면 어떤 하이 디멘션 스페이스에 벡터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x를. 그럼 이제 개랑 고양이 사이에서 이걸 구별을 한다고 할 때 이렇게 점들이 아까처럼 똑같이 나오겠죠. 그럼 nearest neighbor를 계산을 하고 싶으면 최소한 내 주변에 친구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이 디멘션으로 가면은 사실 모든 데이터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너무 멉니다. 그래서 이걸 디스턴스를 계산하는 게 의미가 없어져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최소한 내가 어떤 유닛에서 어떤 벡터 디멘션 방향으로 그 유닛에서 디스턴스가 10분의 1 안에 최소한 하나의 네이버가 있기를 바라면 예를 들어 내가 한 칸을 딱 0.1칸을 딱 옮겼을 때 거기 안에 한 디멘션 안에 점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 거죠. 각각의 디멘션에 대해서도 그거에 통했으면 좋겠으니까 큐브면 큐브 뭐 이렇게 점점 여기는 디멘션에 대해서 있으니까 이것만 개런티 하기 위해서라도 10의 D승 example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 D가 이제 뭐 3, 4 이런 것도 아니고 이제 이쯤 되면은 이제 불가능한 거죠. D가 100 이상이 보통인데 보시면 우리 오디오도 그렇죠. 뭐 MP3 들어가는 데이터 수만 해도 그렇고 이미지는 뭐 10의 6승 가뿐히 가고 텍스트도 비슷하죠. 안에 있는 뭐 흔히 우리가 접한 텍스트들을 갖다가 잘 보면 10의 6승계는 넘어가죠. 워드나 뭐 그런 게. 그게 뭐 소셜 네트워크로 가면 더 하고요. 이제 피직스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거 아보가드로 수 이런 거 가면은 1g짜리 카본 하나에 있는 데이터만 다 모아도 10의 24승 이상이 되죠. 저런 수준인데 지금 D 100개만 넘어가도 유니버스에 존재하는 모든 아톰 개수보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니어스 네이버 같은 아주 나이브한 방식으로는 그런 우리가 원하는 레귤러리티를 임포즈하는 알고리즘은 별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레귤러리티를 어떻게 찾아가지고 이런 하이 디멘션에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적용을 할 것인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어렵다는 건 우리가 다 공감을 했으니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넘어오면 당연히 이미지도 사이즈가 크고 근데 그 사이즈 큰 거 외에도 이제 또 거기 안에 더 다른 문제가 있는 거죠. 이미 클래스 안에도 되게 다양한 베리애빌리티가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비버만 봐도 이제 어떤 브라이트니스나 컨트라스트 때문에 보기만 해도 달라 보이기도 하고 색도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베리애빌리티가 서로 클래스 안에도 존재하고 클래스 서로 간에도 존재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픽셀 스페이스에서 어떤 시밀러리티를 갖다가 계산을 한다는 게 우리가 흔히 아는 우리가 가장 친숙하게 여기는 유클리드 놈이 전혀 동작을 안 하는 수준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다시 이런 문제들을 다 정리해서 생각을 해보면 뭐가 이제 문제가 되느냐? 그럼 결국엔 모든 문제는 디스턴스를 어떻게 잘 빌드업 할 것인가로 이제 기결이 되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이제 D라는 어떤 디스턴스가 있어서 F랑 G라는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샘플이 있으면 두 개가 비슷하면 그러니까 within a class면은 디스턴스가 작았으면 좋겠고 클래스 밖에 있으면은 디스턴스가 컸으면 좋겠으며 그리고 이제 근데 이 디스턴스가 그냥 유클리디안이 우리가 가장 편하니까 그런 디스턴스였으면 좋겠는 거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그냥 FG를 그대로 쓰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80년, 지난 한 20년간 이미 80년대부터 잘 정립되어 있는 게 이제 커널 매트릭스, 커널 시오리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어떤 스페이스로 보내면 거기 안에서는 혹시 이렇게 잘 정리된 그런 스페이스라서 거기서 이제 L2 로스나 뭐 유클리드 놈을 계산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이런 형태의 성질을 가지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커널이 이제 존재를 해서 그런 보내면은 모든 게 리니어라이즈 돼서 아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PCA나 SVM 같은 어떤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하기만 해도 아주 잘 이미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레귤러리티로 인해서 딱 구별이 됐기 때문에 그런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커널 시오리 쪽에서 하는 얘기죠. 그러면 사실 커널이 있을 때 그 커널을
어떻게 사용해서 요걸 풀 건가는 아주 많이 잘 이미 정립이 되어 있는 분야인데요. 사실 여기서 더 어려운 부분은 이 파일, 그러니까 그런 커널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찾을 거냐가 이제 문제로 이제 정리가 됩니다. 결국에는 모든 문제가 우리가 그동안 많이 얘기했지만 지금 뭐 트랜스포머도 그렇고 셀프 슈퍼비전도 그렇고 뭐 결국 다 하고자 하는 게 리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찾을 거냐, 그런 커널을 어떻게 찾을 거냐로 이제 귀결이 되는데요. 전통적인 방법들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면요. 뭐 데이터가 똑같이 있고요. 그거에 동작하지 않는다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알았으니까. 흔히 10의 육수는 그냥 넘어가 보니까 조금 더 로어 디멘셔널 매니폴드로 어떻게 매핑할 수 있는 파일을 찾겠다 이거죠. 뭐 이미지면은 스위프트를 많이 사용해 왔고요. 이제 오디오면 MSCC 같은 걸 사용을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에는 이게 엔지니어드 핸드크래프티드 그 커널이긴 한데 상당히 동작을 잘했죠. 그래서 이렇게 넘겨놓고 보면은 생각보다 그전에는 되게 이레귤러해 보였던 애들이 이 커널로 매핑을 하고 나서 어떤 되게 좀 어느 정도는 정립이 잘 된 그런 스페이스 있어서 서로서로 뭉치더라는 겁니다. 거기서 그런데 해도 여전히 이 피처 스페이스도 상당히 디멘션이 커서 여기에 로어라고 써놨죠. 그러니까 로우 디멘션까지는 아니고 요것보다는 로어하긴 한데 여전히 커서 이제 두 번째로 한 번 더 매핑하는 게 이제 그걸 어떻게 하면 다 잘 클러스터링을 할까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뭐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을 사용하든 에거 피처 이미지를 사용하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을 해서 이제 더 디멘션을 줄이고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완전히 리니어라이즈 된 그런 어떤 깔끔한 스페이스에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로 클래시파이 하는 걸로 이제 문제가 모든 게 정리가 됐던 게 이제 그동안 해왔던 방식들인 거죠. 근데 이제 모두 아시다시피 이제 모든 게 바뀌었죠. 갑자기 딥 컨볼루션 네트워크가 이제 잘 되기 시작하면서 그 여러 알고리즘 중에 이제 CNN이라는 알고리즘이 이제 얀 레이쿤 교수님이 이제 한 90년대 초쯤에 이제 발표를 한 건데 다 필요 없고 그냥 이제 이런 구조, 컨볼루션과 논리니어티가 반복되는 구조를 사용해서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러고 나면 이 프레젠테이션을 고르는 게 자체가 어려우니까 데이터로부터 그냥 학습시키자라고 이제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리프레젠테이션은 여전히 잘 레귤러리티가 들어가서 리니어라이즈가 됐다면은 마지막은 항상 언제나 리니어 레이어인데 그걸 갖다가 잘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만으로도 분석이 가능할 거다라고 얘기한 거죠. 이제 이걸 보고 있으면은 되게 좋습니다. 뭐 요즘 이제 이미 CNN도 옛날 얘기라서 사람들은 그럴지 모르죠. 이거 보면서. 하지만 뭐 트랜스포머 이런 것도 결국엔 제가 봤을 때는 믹서넷이나 뭐 이런 거 보더라도 결국 컨볼루션 구조를 사용하고 있고 사실상 컨볼루션을 벗어나기는 어렵다라고 제가 계속 주장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앞으로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들의 근간이 되는데 조금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요걸 보고 있으면 좀 이상한 게 뭐냐면요. 컨볼루션 네트워크가 원래는 알고리즘이 하나의 이제만 동작을 잘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두 개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비디오, 오디오 뭐 엔간한 곳엔 다 잘 됐죠. 뭐 우리가 이미 많은 어플리케이션 보고 있으니까요. 그럼 도대체 이걸 보면서 도대체 왜 잘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 도대체 어떤 레귤러리티가 있어서 그러니까 데이터의 그 특성이랑 상관없이 CNN이랑 아키텍처 자체가 잘 워킹을 한다는 건 알고리즘 자체가 잘 워킹한다는 거는 어떤 그 아키텍처 자체에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때문에 그 언더라인 그 데이터의 레귤러리티를 잘 뽑아내는 거라는 얘기인 건데요. 결국에는 도대체 뭘 배우는 거냐, 어떻게 배우는 거냐, 왜 얘가 그런 거를 레귤러리티를 어떤 레귤러리티를 임포트를 이미 하고 있는 거냐를 이제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죠. CNN을 사용할 거면 도대체 이런 리프레젠테이션이 좋은 건 알겠는데 왜 그런 그 언더라인 프린시플이 뭐냐라고 질문을 할 때 CNN을 사용한다 그러면 도대체 왜 컨볼루션이어야만 하냐? 뭐 요즘 아니어도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그러면 컨볼루션을 사용하자고 하자. 그러면 그 필터는 도대체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는 필터길래 그 필터를 배우고 났을 때도 그게 도대체 어떤 성질이길래 잘 되는 거냐. 예를 들어 그럼 배우고 나서 잘 된 성능은 잘 된다고 했을 때 그럼 이 필터가 잘 학습이 된 건지 잘 학습이 안 된 건지를 구별할 수 있는 어떤 아날리티컬한 어떤 그런 분석이 가능하냐. 그런 거라는 질문을 해볼 수도 있고 도대체 CNN은 멀티 스테이지 그러니까 그 뎁스가 중요한데 도대체 얼마나 딥해야 되고 도대체 왜 애초에 그런 딥한 구조가 왜 필요하냐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고리즘 중에는 굳이 그런 멀티 스테이지가 필요 없이 그냥 원 스테이지로 잘 되는 알고리즘도 분명 다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멀티 스테이지 한다는 것 자체는 어떤
중요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게 잘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인투이션이 있을 거예요. 뭐 로컬한 게 점점 모여서 리셋 필드가 정말 전체를 봐서 뭐 그래서 잘 돼. 하지만 그건 이제 인투이티브한 설명일 뿐 그게 뭐 그 정확한 수학적인 분석은 아닌 거죠. 우리가 그러길 바라면서 이제 얘기를 나중에 후천적으로 설명을 할 뿐이지. 마찬가지로 뭐 풀링, 요즘 풀링에는 그 맥스 풀링 같은 거 말고도 스트라이드 투인 컨볼루션 풀링도 마찬가지로 이제 풀링인 겁니다. 어쨌든 인코딩하면서 줄어드는 거죠. 도대체 왜 필요하냐 이런 게. 그리고 또 이제 논리니어티를 쓰는데 논리니어티 왜 필요한지 일단 질문해 볼 수 있죠. 물론 리니어를 그냥 쌓으면은 커다란 리니어일 뿐이니까 마지막에 다는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앞에 리니어를 여러 개 쌓는다고 해서 성능을 높일 수 없다는 건 뭐 자명한데, 그렇다고 해서 꼭 리니어야 하느냐의 그거는 이제 어떤 예시가 될 뿐 완벽한 그런 어떤 설명이 되지는 못하는 거죠. 리니어를 어떻게 잘 엔지니어링을 하면은 리니어 클래시파이어가 할 수 있는 최선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전히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럼 마찬가지로 노멀라이징이 있는데 도대체 노멀라이징은 왜 하는 건데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에 이런 매스메리컬 어떤 프린시플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에서 이제 시작하는 게 이런 논문들인 건데요. 이제 요런 조금씩 들어가 보면은 사실상 그런 레귤러리티가 컨볼루션이고 이런 이 앞에 이런 질문에들은 다 이유가 분명 있고 그래서 CNN일 구조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레귤러리티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데이터가 이제 인베리언스가 있는데 결국에는 그 어떤 우리가 디스크립터, 그 클래시파이어, 리니어 클래시파이어가 뭔가를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싶으면은 일정 이상에는 인베리언스를 그 디스크립터, 그러니까 약간 정보를 잘 함축한 어떤 표현자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쓸데없는 정보를 버려야 되는데 그 쓸데없는 정보 중에는 그 트랜슬레이션 같은 게 보통 흔히 있을 겁니다. 당연히 뭐 이미지만 보더라도 일부 살짝 이렇게 그 이미지들이 그 약간 트랜슬레이션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같은 클래스여야 하죠. 그러니까 일정 정도의 인베리언스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방금 설명한 정확한 이런 예시가 컨볼루션일 수밖에 없는 이제 구조를 갖다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트한 녀석을 배우고 싶다면은 그냥 그거 자체가 결국엔 컨볼루션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애를 배우는 어떤 그냥 필터를 갖다가 배우겠다 하면 그거는 컨볼루션을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웨이트를 쉐어하는 어떤 그런 그 학습을 한 필터 자체는 그냥 컨볼루션으로 표현이 되니까요. 그건 그 정의 자체라서 그래서 컨볼루션이 결국엔 인코딩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레귤러리티가 있는데 어떤 레귤러리티가 있을 거냐면 트랜슬레이트를 하더라도 그 디스크립터 마지막에 이제 표현되는 리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에서는 글이 별로 그게 유의미하지 않을 거다라는 게 이미 암묵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컨볼루션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리고 CNN이 그래서 대부분의 데이터에 잘 워킹하는 게 이런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스는 모든 데이터, 대부분의 데이터에 적용되는 애들이라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매트릭 스테빌리티, 그러니까 그냥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트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표현하게 만드는 필터가 그 매핑이 결국 스테이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약간의 디포메이션이 이미지에 있을 때, 뭐 3을 살짝 늘린다거나 뭐 약간 그 월프를 시켰을 때 걔가 너무 심하지 않으면 결국엔 클래스를 3이라고 잘 표현을 한다는 거죠. 여기 있는 6도 그렇고 저기 있는 6도 그렇고 약간 디폼이 있지만 여전히 6이죠. 그런 거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small deformation of x가 small deformation of phi x, 그러니까 representation이 별로 딱 그만큼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바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왜 퓨리 트랜스폼이랑 오토 코릴레이션이 있겠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퓨리 트랜스폼을 우리가 뭐 엔지니어링 시간에 배우셨으면 기억하실 텐데 신호철 때. 신호철 시그널 프로세싱 101을 공부해 보면은 사실 퓨리 트랜스폼은 트랜스레이션의 인베리언트하죠. 전혀 안 바뀝니다. 왜냐면 생각해 보면 임대를 살짝 바꿨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주파수 그 정보들이 바뀔 이유는 전혀 없죠. 그러니까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트하고 정확히는 매그니튜드가 그 모듈러스, 그러니까 이렇게 절대값이 인베리언트합니다. 뭐 페이스나 이런 건 좀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오토 코릴레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토 코릴레이션은 자기와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썸을 해버린 거기 때문에 트랜슬레이션을 인베리언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자체의 정의가 애초에 트랜슬레이션 하면서 거기 모든 트랜슬레이션에 대한 그 합을 갖다 준 거기 때문에 일부를 트랜슬레이트 했다고 해서 합이 바뀔 이유는 전혀 없으니까요. 그럼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런 인베리언스는 쓰지 않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게 인스테이블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퓨리 트랜스폼 이것도 이제 시그널 프로세싱 101인데 그 신호 그러니까 스페셜 도메인이나 시간 도메인에서 A만큼 다일레이션이 있다고 해보자. 그럼 A만큼 다일레이션 AX에 대한 그 펑션을 그 퓨리 트랜스폼을 하면은 그게 1 over A가 앞에 곱해지고 안에도 다일레이션이 생깁니다. 그거는 그냥 이제 퓨리 트랜스폼 프로퍼티 찾아보시면 스케일링 프로퍼티라고 해서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부 딱 보시면 X랑 조금만 이렇게 입실론만큼 다이레이션을 시켰을 때 그거의 퓨리의 그거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로우 프리퀀시 부분에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파란색이랑 빨간색 부분의 이제 값을 보면요. 별 차이가 없는 거 아닌데 하이 프리퀀시 쪽으로 갈수록 엄청나게 서로 이제 페이스가 맞지 않고 완전 차이가 생기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결국 인스테이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스페셜 되면서 아주 조금 바뀌었다고 퓨리 디스크립터를 보면은 전혀 보지 않았던 이쪽이 프리퀀시 축이거든요. 완전 보지 않았던 프리퀀시 축에 지금 값들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으니까요. 하이 프리퀀시 축에는 되게 언스테이블한 어떤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고자 하는 게 이제 웨이블렛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웨이블렛이나 시프트나 MFSC 뭐 같은 애들은 결국은 다 이런 구조를 쓰는 겁니다. 그 웨이블렛 같이 로컬라이즈된 어떤 필터를 사용을 해서 그 저기 하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좀 인스테빌리티나 이런 게 그냥 퓨리 트랜스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보면은 X에다 어떤 그 웨이블렛 그런 필터거든요. 결국 프리 도메인은 이거를 뭐 시그마 그 사이너소이드를 사용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E to D 그걸 사용하는 걸 웨이블렛은 또 로컬라이즈된 어떤 그 필터를 사용하거든요. 사용해서 아까 퓨리에서 뭘 했죠? 그 모듈러스 그러니까 그 절대값을 취했죠. 그 녀석들은 스테이블하면서도 되게 값이 좋습니다. 근데 얘는 문제가 대신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트 하지는 않는데요. 요거를 이제 극복한 게 스캐터링 트랜스폼이라서 나중에 이제 웨이블렛을 약간 더 변환한 게 스캐터링 트랜스폼이 돼서 얘네들은 트랜슬레이션도 인베리언트 하면서 그 스테이블한 표현자라서 그걸 사용해봤다라고 이제 논리가 흘러가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얻어가실 거는 결국 중요한 게 레귤러리티가 몇 개가 있는데 앞에 부분에서 얘기했듯이 요거는 이제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트 하면 컨볼루션으로 표현을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러면서 스테이블한 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스테이블한 걸 찾고 나면은 웨이블렛과 같은 형태인 애들이어야만 한다라고 이제 당위성을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 애들이 뭘 하는지를 다시 살펴보면 스위프트나 MFCC 같은 애들이 결국 하는 일이 얘네들이 표현자가 이렇게 표현한 represented 스페이스에서는 어떤 트랜슬레이션이나 트랜스포지션 혹은 로테이션 스케일링에 대한 그런 어떤 레귤러리티를 제약을 주면서 표현자를 갖다가 만드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추가로 또 이런 클러스터링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스트럭처럴 베리어빌리티 자체를 또 줄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의자가 있으면 의자가 이렇게 생겼으나 조금 다르게 생겼으나 결국 같은 의자여야 되니까 구조에 대한 어떤 베리어빌리티도 또 그냥 없애버리는 겁니다. 인베리언스를 만들어주는 거죠. 결국에는 레귤러리티를 어떻게 잘 넣을 것이냐를 엔지니어링으로 만들었을 뿐 결국 똑같은 역할을 한 거고 CNN은 그걸 이제 데이터부터 학습을 했을 뿐인데 그러면은 사실 이런 걸 하는 게 목적이면은 이제 어떤 사람 보고 지금 와가지고 데이터로부터 배우지 않고 이런 엔지니어링 된 그런 그 매퍼를 갖다가 쓰는 게 현명한 일일까라고 얘기하면은 도대체 왜 그러냐 데이터로 학습을 해야지라고 할 텐데 사실은 꼭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같은 일을 하는 거고 약간의 표현력이 달라진다고 얘기를 할 텐데 그거를 사실 보정해 줄 방법이 충분하다. 결국은 하고자 하는 일은 더 이해가 잘 되고 이제 이론적으로도 분석이 잘 돼 있는 애들을 사용하고 약간만 보정을 해주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면서도 학습할 필요가 별로 거의 파라미터가 없으면서도 성능은 비슷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엔 근데 이제 이런 웨이블렛들 근데 기존에 있는 이런 애들이 약간 모자랐던 건 뭐냐면 너무 이제 인베리언스를 만들다 보니까 사실 정보도 어느 정도는 프리설브를 해야 되는데 정보가 프리설브가 잘 안 됩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있던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런 앞에 있는 애들이 그 성능이 학습된 애들보다 안 나온다는 거는 분명 뭔가 모자란 부분이 있는 거죠. 인베리언스 만들기 똑같이 만드는데 어떤 부분이 모자랄까 생각해 보면은 사실 필요한 정보를 인베리언스를 만든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결국은 뭔가를 버린다는 건데 너무 많이 버려서 그 인포메이션이 잘 프리저브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디스크립터를 이용해서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했을 때 충분히 리니어라이즈드가 안 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거를 이제 귀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를 갖다 보정을 해서 혹시 문제를 풀면은 더 잘 되지 않을까라고 했던 게 이제 스캐터링 네트워크 2013년에 나왔던 논문인 거고요. 웨이블렛을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원래는 로우 프리퀀시 부분에만 디컴포지션 쭉 하는 게 웨이블렛 디컴포지션인데 그걸 이제 하이 프리퀀시 부분에도 쭉 적용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그 피처들을 쭉 만든 다음에 이건 디터미니스틱 프로세스죠. 그랬을 때 그렇게 만들어진 피처 마지막 단에다가 learned parameter, 그러니까 리니어 레이어를 붙여가지고 그냥 소프트맥스 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잘 되더라라고 하는 게 이제 이쪽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좋은 점은 뭐냐면 웨이블렛은 애초에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인버스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인버션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로스가 거의 없다는 거죠. 이론적으로도 없고요. 잘 만들었을 때.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이런 트랜슬레이션이나 다일레이션, 지금 같은 필터가 다일레이트 되는 걸 보시죠. 작게 혹은 넓은 스케일에서 바뀌고 그리고 혹은 트랜슬레이션 이렇게 조금씩 얘네들을 이제 이렇게 작은 로컬라이즈 필터를 컨볼루션 하면서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피처를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랜슬레이션 인베런트 해지고요. 나중에 그리고 로테이션 이렇게 이 필터들을 돌려가면서도 표현자를 만들 수 있어요. 돌려가면서 이렇게 표현자 피처들을 만들어 놓고 나면 이런 인베리언스들에 대해서 모두 표현해 주는 애들로 이렇게 딱 쫙 세퍼레이션을 해준다는 거죠. 그 한 이미지에 대해서 이런 애들에 대해서 모두 다 표현을 해주고 마지막에 그걸 어그리게이트해서 하기 때문에 약간 이런 애들에 대해서 인베리언트가 생긴다고 해도 마지막에 리니어라이즈 된 그 표면에서는 어떤 그 되게 잘 정리된 그런 피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본 게 요거고요. 그 당시 성능이 어땠냐면 딱 이랬습니다. 엠리스트 같이 간단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스캐터링 네트워크가 당시 뭐 알렉스넷 뭐 이런 거랑 거의 똑같이 워킹을 했고요. 이거는 뎁스가 3입니다. 스캐터링은 J = 3라는 게 뎁스 스케일이 딱 3번 나간다고 딥넷은 그보다 훨씬 깊었죠. 근데 조금 더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성능이 갑자기 팍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뭐 레스넷만 해도 8%에 도달하는데 23%까지 올라갔죠. 근데 학습이 없다는 걸 리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학습이 전혀 없다는 걸 고려해 보면 뭐 리저너블하고 괜찮은 녀석인데 이제 이게 조금 더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이건 뭐 52%니까 훨씬 많이 떨어지는 거죠. 이런 친구들을 봤을 때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뭔가 미싱하는 게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은 드디어 이 긴 서론을 지나서 드디어 제가 이제 이 논문의 그 코어로 들어가는 건데 이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이 미싱한 게 뭘까라는 걸 분석을 하다가 그냥 너무 이 레스넷이나 같은 가지고 있는 이런 현존한 스토타 네트워크들은 너무 깊고 복잡하니까 얘를 분석을 수학적으로 해보려면 조금 더 간단한 구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서 성능이 모자라면 뭔가 부족하니까 이걸 더 추가해보자 이런 식으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해보자라는 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X라는 애가 있고요. 어떤 이제 P라는 프로젝션이 있어가지고 V라는 이제 디멘션 클래스 디멘션으로 벡터를 내보내서 소프트맥스에서 Y를 내보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파이가 아이덴티티면 중간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중간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중간에 아무것도 없는 친구들은 그냥 이미지를 바로 넣어가지고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통과해서 이 벡터를 만드는 거니까 이런 리니어 클래시파이어가 얼마나 잘하는지 마지막에 이 V 도메인에 있는 애들 갖다가 이렇게 클래스별로 이렇게 분포를 그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아웃풋을 보면은 별로 잘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클래스들이 서로 막 분포를 따로따로 해 있겠죠. 서로 겹쳐가지고 전혀 리니어라이즈가 잘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재밌는 게 거기 레이어를 하나를 추가를 한 거죠. 컨볼루션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마지막 단의 거를 이렇게 피처들을 펼쳐봤더니 약간 더 이제 세퍼레이션이 되고 또 좀 더 웨이트를 넣어봤더니 더 세퍼레이션 되고 약간 컨센트레이션도 되고 각 클래스별로는 이걸 점점 해보면은 이런 형태의 컨센트레이션 앤 세퍼레이션이라는 어떤 그런 피노미널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요런 게 있는데 그럼 웨이블렛에서 요걸 웨이블렛 스캐터링 네트워크에서는 뭐가 이걸 바탕으로 봤을 때 부족했을까를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웨이블렛은 아까 봤듯이 다양한 표현 인베리언스에 대해서 세퍼레이션을 시켜주는데 값을 컨센트레이션 해주는 애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컨센트레이션 해주는 애는 따로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할 건데 그래서 이제 요거를 마지막 레이어에서 리니어라이즈가 얼마나 잘 됐냐를 갖다가 계산을 해보거나 표현할 때 뭐로 이제 정량을 하는 피셔 레이시오라는 걸 하는데요.
이름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별게 아닌 게 이게 within variability고요. 이건 between class variability라서요. within class variability가 작아야 이제 Fisher ratio가 커지죠. 그리고 이건 클수록 좋은 건데요. between classifier는 이제 separation 이제 클래스끼리 커져야 서로 클래스끼리는 마지막에 이제 서로 클러스터가 멀어지고 클러스터 안에서는 점점 그 variability가 줄어들어야 이 Fisher ratio가 커지는데 그렇게 separation and concentration이 잘 됐을 때 마지막에 linear classifier를 이런 도메인에 돌리면 클래시파이를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당연한 얘기를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theoretical research를 한 게 뭐냐면 그 어떤 파일을 우리가 만드는데 논리니어 파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버터블한 리니어 인버스 그러니까 리니어 인버스가 존재하는 파일을 만들 수 있다면 그런 친구는 마지막에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갖다 달았을 때 언제나 피셔 레이쇼가 improve 된다. 그리고 에러는 항상 줄어든다라는 걸 증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녀석이 그냥 존재하지 않으면은 말도 안 되는 그냥 재미없는 그런 얘기인데 사실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 논리니어 하는 애는. 예를 들어 뭐 F가 이런 타이트 프레임 그러니까 뭐 이런 타이트 프레임인 녀석들로 만들어 가지고 프레임이 뭐 별게 아니라 사실 베이시스의 제너럴라이제이션 버전이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갖다가 만들고 걔를 이제 사인 인베리언트하게 한쪽 컬럼은 플러스 한쪽 컬럼은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현하면은 밸류를 붙였을 때 논리니어를 붙였을 때 그 요런 논리니어의 특성 때문에 리니어 인버스를 언제나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요런 형태가 가능해지니까 그렇죠. 예, 어떤 부분이 엘리멘트가 플러스이면은 그냥 밸류에서 이쪽에서 통과를 해서 나올 거고 여긴 0일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값이었으면 여기서 튀어나오겠죠 값이. 그럼 걔네들을 잘 어그리게이트 하면 원래 값이 뭐 이게 어플라이 되기 전에 값이 뭐였는지 당연히 찾을 수 있으니까 언제나 리니어 인버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 F가 파이가 되는 겁니다. F에 물론 그 row 그러니까 밸류가 들어가 있는 형태는 이런 파이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만 그 F는 이제 학습을 한 거죠. 아주 간단한 F긴 한데 이런 그 조건을 만족하는 애를 넣어서 원 레이어짜리 학습이죠. 그러니까 요게 한 레이어, 히든 레이어가 F가 들어가 있고 로 그 밸류 달려 있고 마지막에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에서 소프트맥스 달아가지고 하는 클래시파이어를 이렇게만 해서 학습을 해도 학습이 갑자기 팍 좋아지더라. X에 하는 것보다 당연히 좋아지겠죠. 근데 좋아지더라. 그리고 이게 이론적으로도 그게 왜 좋아지는지 당연하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 이론적으로도 그냥 수식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논문에 있는 풀풀 따라가시면은 바로 그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항상 피셔 레이쇼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런 걸 갖다가 해주고 나면 그 인투이티브하게 비주얼 그 프루프를 보시면 이렇게 예를 들어 제로민 가우시안 클래스 두 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런 애들은 사실 이렇게 분포 있으면 민이 둘 다 같기 때문에 그냥 리니어한 어떤 그 리프레젠테이션 아무리 쌓는다고 해도 얘를 어떻게 그냥 이 위에서 어떤 밸류를 갖다가 논리어티 그냥 넣는다고 해서 이 민을 세퍼레이션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밸류를 넣으면은 플러스 플러스 부분에 이렇게 나눠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민 값은 같거든요. 그래서 민들이 서로 그 나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피셔 레이쇼를 올리면 서로 민도 떨어져야 되죠. 근데 이 경우는 민이 여전히 서로 둘 다 같아요. 근데 얘에다가 어떤 F를 어플라이를 하고, 그러니까 F가 프레임이라는 거는 베이시스를 어떤 애를 좌표 변환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로테이트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적절히 로테이트를 해서 이렇게 90도 로테이트를 만든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밸류 세퍼레이션 하면은 이건 진짜 토이의 예시인 건데 이렇게 민이 분리가 됐죠. 두 클래스 간에. 그럼 이렇게 적절히 이런 F를 잘 배우고 밸류를 표현했을 때 민이 딱 세퍼레이션 되는 거를 이런 예시로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론적으로도 실제로 명확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성질이 있다. 세퍼레이션이 그래서 이렇게 F랑 로우를 붙이기만 해도 세퍼레이션이 되더라라는 얘기인 거죠. 꼭 F가 학습이 아니더라도 어떤 타이트 프레임을 갖다가 가져다 놓으면 그 레프레젠테이션이 항상 피셔 레이쇼가 올라가는 쪽으로 좋아지더라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컨센트레이션도 해야 되죠. 그냥 민들을 빡빡 찢어내는 것 말고도 정말 잘 되려면은 그 within 클래스에서의 베리어블도 쫙 줄어들어야 되죠. 근데 그런 걸 어떻게 어플라이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디노이징이랑 사실 비슷하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F로 어플라이를 한 리프레젠테이션이 스팔스하게 표현이 가능한 어떤 F라고 한다면 그런 애들의 이제 민 값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사실 그 샘플 단위의 값들을 보면 이렇게 노이즈가 있는 거로 생각할 수 있는 베리어빌리티가 많다는 거는 그 위슨 클래스에서요. 그럼 그 위슨 클래스에서의 베리어빌리티를 줄이면은
줄이고 싶으면 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컴프레센싱이나 이제 예전에 기존에 많이 알려져 있던 게 소프트 스트레스홀딩이라 해서 L1놈 이제 그런 걸 배우시면 그 sparsity inducing prior in L1에서 옵티마이즈 하면은 소프트 스트레스홀딩이라는 그런 그 논리니어티를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게 별게 아니라 좀 희한하게 생긴 그 rectifier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rectifier가 뭐 렐루를 갖다가 두 개를 갖다 역으로 서로 붙여놓은 그런 소프트 스트레스홀딩 녀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 그려보시면 되는데 나중에. 그런 애들을 통해서 하면 스트레스 홀딩이 별게 아닌 게 요 밑에 애들은 죽여버리고 요 위에 있는 애를 남기는 스파르스하게 만드는 어떤 스트레스 홀딩이에요. 디노이징이거든요. 사실 생각해보면 위즈인 클래스에서 어떤 노이즈들이 있어서 베리언스가 커지는데 이걸 어플라이면 그 노이즈를 죽여버리니까 점점 베리어빌리티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클래스 내에서 점점 이렇게 값들이 이렇게 뭉치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될 겁니다. 그런 애들을 갖다가 붙일 때 이렇게 F에다가 그런 X를 갖다 F를 통해서 스파르시파이하고 렐로 붙이고 얘는 이제 다시 원래 도메인 사이즈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 역으로 연산을 해준 건데 보통 예를 들어 웨이블렛이라는 프레임을 하면 얘가 훨씬 더 표현자 개수가 커지죠. 많아지죠. 채널 개수가. 원래 그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와서 분석을 한 거고요. 원래 디멘션으로. 돌아와서 분석을 했을 때 스트레스 홀딩 로우고요. 이건 앱솔루트 밸류를 갖다 넣었을 때고 이건 렐루에다가 스트레스 홀드를 넣어가지고 하는 그런 케이스들인데 결국 다 하고자 하는 얘기 뭐냐면 그냥 X에다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돌리면 에미슨 7.4% 이것도 꽤 높네요. 그런데 그냥 요런 F라는 애가 프레임이고 그냥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채널만 늘려준 거의. 그런 애들에 대해서 문제를 풀었을 때 갑자기 이제 에러가 이렇게 팍팍 줄어들죠. 그 피셔레이션은 여기서 확 오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스캐터링 네트워크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기존의 스캐터링 네트워크는 이걸 학습이 전혀 없고 리니어 램 학습하는 꽤 이것만은 딱 사실 원 레이어, 렐루, 투 레이어,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냥 그냥 그 리니어 클래스만 붙인 되게 단순한 네트워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능이 좋아진 걸 볼 수 있죠. 심지어 원래 엑셀에다 하면 60인데 그냥 요것만 붙였다고 얘는 사실 되게 복잡했는데 요것만 붙였다고 이렇게 성능이 떨어지고 피처는 성능이 올라가고 에러는 떨어지고 피처레이션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요게 이제 부족하죠. 요거 가지고는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이제 배웠을 때 세퍼레이션을 되게 잘하는 애는 이 웨이블렛 스캐터링이었으니까 스캐터링엔 세퍼레이션을 잘하는데 컨센트레이션 하는 애가 없었던 겁니다. 각각의 표현자로 이렇게 세퍼레이션을 해주는데 걔를 어떻게 하면 컨센트레이션 시켜줄 수 있을까 할 때 이제 이 로우 같은 거에다가 이제 일단 먼저 프로젝션을 시켜주고 그 프로젝션된 도메인에서 그 아까 전에 말했던 F 로우 F를 갖다가 학습을 그것만 시켜주는 거죠. 원래 얘네들은 학습이 하나도 안 되는 필터였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게 원바이원 컨볼루션으로 이렇게 채널수 줄여준 건 원래 이게 2배씩 이제 2의 제곱, 2의 3승 뭐 이렇게 그 개수가 너무 채널이 그의 기하급수로 커지니까 원바이원 컨볼루션으로 채널 수를 줄여주고 그 줄여준 도메인 안에서 그 세퍼레이션 됐을 때도 쓸데없는 세퍼레이션도 있을 거잖아요. 그걸 없애주고 나머지 이제 컨센트레이션 된 도메인에서 그 F 로우 F 같은 걸 붙여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여긴 지금 그 F 로우 F가 없는 건데 그렇게 추가로 학습시킨 거 두 개 이거 없이 그냥 이 원바이원 컨볼루션 컨센트레이트 해주는 채널 일부를 제거해주는 컨센트레이트 M만 붙였을 때 원바이원 컨볼루션만 몇 개 있는 거죠. 그런 애를 했을 때 성능을 비교를 해보면 요게 기존의 스캐터링 네트워크고요. 사이파랑 미미신에서 보면 27 에러 얘는 에러 레이트가 73이죠. 탑원이 뭐 거의 의미가 없는데 프로젝션 원바이원 컨볼루션만 거기서 학습시켜줬을 때 쓸데없는 세퍼레이션을 없애고 일부를 이렇게 줄여주는 약간 디노이징이랑 살짝 비슷하죠. 그것만 학습을 시켰을 때 갑자기 성능이 팍 좋아지죠. 근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아까 말했던 그 컨센트레이션을 실제로 할 수 있게 해주는 로우 T, 이게 소프트 스트레스 홀딩이나 소프트 스트레스 홀딩이나 밸류를 섞어내 이런 애를 넣어줬을 때 에러가 더 확 줄죠. 결과적으로는 레스넷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는 클래시파이어를 거의 학습 파라미터가 없이 그리고 왜 이런 게 잘 되는지 이론적인 근거가 분명할 때 학습 그냥 성능을 비교를 했을 때도 훨씬 좋은 걸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이걸로부터 미루어 봤을 때 CNN이랑 아키텍처랑 뭐 이런 애들이 뭘 하려고 하는지, 뭘 배우려고 하는지를 이제 알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런 걸 알 수 있고 그냥 알 수 있는 이론적인 분석에서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성능이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재밌는 얘기를 하는 그런 논문이라고 하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하면 뭐 결국에 성능이 좋게 하고 싶으면은
클래스 민을 다 찢어내야 되는데 그 찢어내려고 하면은 그게 웨이블렛 필터를 사용하면 사실 잘 찢더라. 찢는 거에다가 너무 웨이블렛 필터가 많은데 일부 쓸데없는 걸로도 다 찢어버리니까 걔를 좀 컨센트레이트 시켜서 없애버려요. 디노이징 시켜줘야 클래스 안에서 베리어빌티 줄 테니까 그럼 프로젝션 하는 원바이원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아니 컨볼루션 그 레이어를 넣어주면 성능이 훨씬 좋아지더라. 근데 이제 거기다 더해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컨센트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원래도 이제 노이즈를 줄이는 방식이었던 그런 그 소프트 스트레스 홀딩이나 어떤 그런 구조를 딱 한 레이어씩만 그것도 결국 저 원바이원 컨볼루션 타이트 프레임인데 걔를 넣어주니까 성능이 더 좋아지더라. 그래서 걔를 캐스케이팅 했을 때 그냥 사실 비교를 해보면 그 레이어도 여기 레서네이트 18은 18레이어죠. 지금 설명한 애들은 레이어 수가 몇 개 안 됩니다. 뭐 기억이 안 나는데 10개였나 8개였나 그런데 그 사실 거기에서 학습이 되는 애들은 되게 일부인 거죠. 그랬을 때 걔보다 성능이 좋아졌더라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뭐 퓨처웍 같은 거는 실제로 이제 그러면은 그런 채널 오퍼레이터들이 그 합쳐주거나 했을 때 피처 맵들이 나올 텐데 그런 애들이 그러면 학습된 필터들이나 그 바뀐 채널들의 그 필터들을 보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걸 이제 수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더 좋은 녀석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퓨처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를 한 거고 그 뭐 좀 더 이제 디스커션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결국 저번이랑 완전 똑같은 그 슬라이드인데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결국에는 그 지금 트랜스포머나 이런 애들은 빅 모델들은 결국 다 이제 AI 맡겨서 학습을 해라라고 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또 다시 던지는 얘기는 그럴 필요가 있느냐? 왜 바퀴부터 다 만들려고 하느냐? 네가 하려고 하는 역할 데이터에 가지고 있는 원래 그런 레귤러티가 있는데 그걸 그럴 필요가 별로 없다. 그리고 애초에 너무 AI에 다 맡겨버리면 우리가 알려고 해도 인터프리터빌리티가 너무 떨어지고 그렇게 떨어지는 모델을 어디에 적용을 과연 할 수 있느냐? 안전하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이제 시사점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그 내용이고요. 뭐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은 이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